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 청년위원회가 24일 호롱영 음악당에서 2024 청년통일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현풍유가 구직권역 일상이 문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연이 지난 24일 현풍읍 행복한 주간 보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월용노래자랑 추진위원회가 25일 월용아랫공원에서 제2회 월용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10일 옛두류 정수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2일 달성군 북구 노인복지관에서 제6회 세대공감 페스티벌 통통놀이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손범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2024 달천예술창작공간 제4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을 개최합니다. 홀은 임주연, 가순, 최은경 겨울 리사이틀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9월 2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 청년위원회에서는 24일 호롱야음악당에서 2024 청년통일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청년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광역시와 푸른방송의 후원으로 다양한 공연과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무대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이번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다양한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관객들과 내빈분들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통일을 위한 우리 염원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전 공연으로 경북대 댄스 동아리 구미대학교 천문원단 배은희의 파페라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통일을 염원하는 대형 캘리그래피 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탈북민과 달서 구립합창단 그리고 청년위원장이 함께 합창을 선보여 통일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어 청년들과 관객들의 댄스 경연대회요. 바리톤 권성준과 소프라노 정선경이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도미노 보이즈의 디제잉 공연이 이어져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 청년 통일 콘서트는 다채로운 무대뿐만 아니라 한반도 부채 만들기, 태극기와 바람개비 만들기 등 통일과 애국을 상징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작년 7월달에 편입이 돼서 지금 이 행사는 두 번째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경북에서 활동을 할 때는 각자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대구시로 지금 넘어와서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민주평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평통 자문회의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체험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움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후원을 통해서 체험 행사를 시민분들이 하시게 되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 일자리 홍보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청년 일경험과 구미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가서 많은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진로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그런 취지로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이번 콘서트는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희망이 하나가 되는 자리였으며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화합이 장이었습니다. 대구 청년위원회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꾸준한 활동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풍, 뮤가, 구직원역, 일상이 문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연이 지난 24일 현풍읍 행복한 주간 보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가 주최 주관하는 일상이 문화는 달성문화도시 권역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상 문제의 문화적 해결 및 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진행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연은 비슬소리 앙상블의 플룻 연주를 통해 어르신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군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슬소리 앙상블은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신나고 재밌는 플룻 콘서트를 통해 복지관 등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빗슬소리 플루트 앙상블은 플루트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주하는 단체입니다. 5년 전부터 함께 모여 악기를 연주하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작은 음악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연은 달성문화도시 일상이 문화의 일환으로 행복한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웃음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빗슬소리 플루트 앙상블은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문화 소외계층 분들을 찾아 연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달성문화도시 관계자는 몸이 불편해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찾아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드리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음악회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적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와룡노래자랑 추진위원회가 25일 와룡아랫공원에서 제2회 와룡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달서구 신당동 종합사회복지관과 201동, 2020 신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와룡시장 상인회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달서구 무지개봉사단이 시원한 식혜를 대접하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사는 트로트 가수 곽수연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정삼씨가 사회를 맡아 분위기를 더욱 돋우었습니다. 35명의 참가자 중 예심을 거쳐 총 10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각자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회 와룡노래자랑 2번 참가자 신동민입니다. 네, 저는 우진교통에서 522번을 모는 527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 운행을 하면서 작년에 그 1회 와룡노래자랑 하는 것을 보고 이번 2회 때 그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뭐 인기상을 목표로 열심히 했는데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자랑 나오려고 이모랑 동생들이랑 춤을 췄습니다. 노래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좋은 결과 상으로 최우수상을 받고 싶습니다. 농사 지낸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또 TV 타가지고 잘 나오게 드리겠습니다. 영천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 댁에 TV가 잘 안 나온다며 이번 노래자랑을 통해 1등의 포부를 안고 열창하는 참가자 등 10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결과 대박상의 서태룡 씨, 아차상의 김영규 씨, 윤기상의 정화 씨, 인싸상의 박경욱 씨가 수상했으며 인기상은 김덕환, 박은미 씨, 장려상 박동현 씨, 오수상 신동민 씨, 최우수상 조상현 씨, 대상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한 도탄정 씨가 수상했습니다. 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가 12일 옛 두류정수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바자회를 50개의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행사입니다. 바자회에서는 생활용품, 장난감 등 후원받은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에어바운스, 꼬마기차, 회전그네 등 체험 놀이존, 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타로 등의 체험존, 각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춘 반찬 및 분식,
디저트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보물찾기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 관계자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쉼터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2일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제6회 세대공감 페스티벌 통통놀이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가족사진 전시회, 세대공감 부스 운영 등을 통해 13세대가 통합해 만남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복지관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대공감 체험 부스에서는 1세대 체험존인 떡매치기, 전통놀이, 2세대 체험존인 캐리커처 인물화, 자개 손거울 만들기, 3세대 체험존인 3D펜, 눈 마사지 등 세대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돼 행사에 참가한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 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군의원, 강성한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 최종수 관장과 복지관 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니어 무용단, 달성아이 및 어린이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사와 축하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명절 전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노인복지관이 신뢰와 소통으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노후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신수사 건립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는 손봉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달서구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잦은 교통사고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야외 음악당로 일대에 대해 설명하고 구청장님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외 음악당로는 두루공원과 공원 내 코오롱 야외 음악당 공연을 보기 위해 행사 때는 수천 명의 대구 시민과 평상시 두루동과 감산동, 성당동 주민들이 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미비한 횡단보도 시설로 많은 사고가 나고 있고 구와 경찰서 등 관리기관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 현재 야외 음악당로는 760m 짧은 구간에서 교통사고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부터 2023년도 3년간 총 51건입니다. 사망과 직결되는 중상사고만 15건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거나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입니다. 또 원래 두루삼동 민원인의 제보로 횡단보도에 가보았는데 최근에만 2건의 횡단보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지는 아주 중소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을 봤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이 도로를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횡단보도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교통안전지수에서 달서구는 전국 69개 구 중 66위 최하위권입니다. 그중 보행자, 교통약자, 도로환경 부분에서는 또 최하위.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횡단보도 신호 전수율 최하위. 이 모든 자료를 보면 달서구가 교통안전,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테마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휴대폰으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야외 음악당로 일반 5km 이내 일대 도로의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최근에 보행자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고 있는 횡단보도 두 곳의 조명을 보시면은 밤에 지나는 사람의 형태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특히 비 오는 밤엔 더욱 그러합니다. 저 본 의원 역시도 운전하다 깜짝깜짝 놀란 경우가 수타 있었습니다. 또 횡단보도 주변에 또 각이 큰 구분도로와 가파른 경사 그리고 대형 트럭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서 보행자를 순간 놓치기 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에 요구합니다.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차차 단속, 보행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횡단보도 집중 조명 투광 등 또는 활주로식 조명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횡단을 막을 중앙 분리대 설치 및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당동, 도로 1, 2, 3동, 감산동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요즘 문화를 보면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부르며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이러한데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그들은 한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입니다. 구청장님, 국민이 살아 있어야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들 빠르게 설치해 주셔서 야외 음악 장로가 늘 사고가 예견되는 공포의 도로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오갈 수 있는 안전한 도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달촌예술창작공간에서 9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4 달촌예술창작공간 제4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펼친 작가 6인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입주작가 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물도 함께 전시됩니다. 9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총 6번의 전시를 통해 입주작가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담아낸 예술의 여정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홀은 임지연, 바순, 최윤경 듀오 리사이틀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홀은과 바순의 독주를 들을 기회가 드문 만큼 이번 공연은 홀은의 따뜻한 음색과 바순의 매력적인 중저음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객원 피아니스트 강기현의 반주로 홀에 슈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의 명곡들이 연주되며 마지막에는 두 연주자가 함께 홀 바슬로의 홀은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6개의 바가텔 앙상블을 선보입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 가능합니다. 지난 4회에 걸쳐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신뢰악의 발견 시리즈에 이어 이번 후반부 공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2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2024 달서 글로벌 잡페어 참가자 모집을 11월 5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11월 8일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센터에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 달서 글로벌 잡페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해외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실제 채용 면접과 해외 취업 전문가 특강, 그 밖에 맞춤형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2024년 달서 글로벌 잡페어 참가는 11월 5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면접을 희망하는 경우는 10월 31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전형을 통해 채용 면접 대상자를 선발해 11월 4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 일자리 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보건소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보건복지부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9월부터 본격 운영 중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관리 간호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임산부의 양육 역량을 향상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는 임신기간 중 초기 평가를 통해 일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군 산모는 기본 1회, 보건소 여건에 따라 최대 4회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위험군 산모는 영아가 2세가 될 때까지 25에서 29회의 방문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영아 성장 발달 확인, 산모 건강관리, 양육 교육 및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달서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이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전액 무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다음 달부터 관내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사회복지 법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이 형평성 있게 양질의 특별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하는 사업을 전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자부담이었으며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특별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이로 인해 특별활동에서부터 오는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달성군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4,500여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국립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10월 15일까지 임시개관한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국립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10월 15일까지 임시개관합니다. 달성화석박물관 건립에는 국시비 75억 원을 포함한 총 26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5월 건축물 준공 이후 전시물 제작 설치를 마치고 정비된 달성화석박물관이 드디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대불길 66번지에 대지 면적 8,980제곱미터, 건축연 면적 6,04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달성화석 박물관은 상설 전시실, 화석 도서관, 교육체험실, 카페 및 박물관 내 기념품점,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국내외 화석 및 암석 2만여 점, 도서관석 1,000여 점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500여 점의 동식물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 해양생물 화석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표본으로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삼엽충, 거미, 거북알, 고래뼈가 있습니다. 임시개관 기간 동안은 박물관 1층에 위치한 카페 및 화석 도서관은 전체 개방하고
전시실은 사전 관람 신청자에게만 개방할 예정입니다. 사전 관람은 2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람 희망일 1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또 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10에서 50명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마찬가지로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 가능합니다. 달성화석 박물관은 임시 개관 중 설문조사를 통해 관람자들의 의견을 받아 시설 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10월 16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47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겨루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계명대학교 남자대학부가 종합 우승을 차지한 소식입니다. 계명대학교는 지난달 28일에서 31일까지 전북 고창 국립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했으며 약 1,500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계명대 태권도학과는 겨루기 개인전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경희대학교, 용인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을 제치고 남자대학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재정 계명대 태권도부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체급별 성적은 한민성이 -5 14kg 급에서 1위, 이인혁이 -80kg 급에서 1위, 전현민이 +87kg 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고유찬은 -7 14kg 급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재정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종합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계명대 태권도학과는 1996년 지방대학 최초로 신설되어 지역 태권도 저변 확대와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홈세 및 겨루기 대회, 계명 열린 태권제, 계명대학 교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4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태권도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포초 학교문화 책임교약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포초등학교는 지난 20일 학교문화 책임교약 실천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옥포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와 함께 진행하여 학교,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대길 옥포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구성원과 함께하는 캠페인에 참여해 더욱 의미 있었고 옥포초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6학년 신율학생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실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9월 2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먹거리 골목 3곳에서 2024 달서 맛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골목 외식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9월 27일 수박골 웰빙 음식거리를 시작으로 10월 5일 모다 음식문화거리, 10월 19일 장기 먹거리촌에서 진행됩니다.
축제는 각 골목의 특성을 살린 테마와 다양한 먹거리 체험, 문화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골목별로 색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24 달서맛 축제에서 달서구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음껏 경험해 보길 바라며 지역 주민과 먹거리 골목 상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9월 23일과 27일 양일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외됨 없는 달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달서구는 2019년 2월부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인적안 정망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생활업 종사자,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의원 등 2,994명이 23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굴하고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월백권과 성서권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아는 것이 힘이라는 주제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교육을 통해 일상 속 탄소 중립 실천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24일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의 중간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의 10에서 20%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달성구는 전국 8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평가회에는 참여 장애인, 보호자, 최재훈 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진행과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직접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참석해 사업의 우수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성군 화원읍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24일 달성군민 독서실 지하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맞바구니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화원읍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밥을 챙겨 먹기 힘든 관내 주민들을 위해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랑의 맞바구니 운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재료 손질부터 불고기, 두부조림 등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화원읍 새마을회는 매년 환운 및 폐농자재 수거 활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쓰레기 줍깅데이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